것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좀 그 의외의 부분에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한 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 여기서 법원이 검찰에 보낸 이 기각 결정문에는 없고 이 보도 자료에만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에 보낸 내용, 원문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브리핑한 언론 보도문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이 왜 이렇게 이 두 개의 어떤 문서에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저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는데요. 자, 기각 전문이 있습니다. 네. 왜 내가 이렇게 기각했는지 전문. 그다음에 이제 요약문, 공보 판사가 동부지법 공보 판사 기자들한테 전달한 요약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방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막 이 논란이 진행되니까 공보 판사의 말은 내가 요약한 게 아니라 그 해당 판사가 요약해서 준 것을 나는 전달만 전달만 한 거예요?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언론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그리고 기각 전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검찰로 공문서 형태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될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한다, 판사가. 그래서 다른 자료들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내용상으로 제 생각에 뭐 죄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으나 큰 네. 차이가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전문에는 사실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의 법치의 근간을 훼손했는가가 상세하게 서술돼 있고, 이 언론 보도용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가미된 것인데, 저는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총평하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 이 영장전담 판사한 거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 기각 판결 그 전문을 보면 두 대목이 대립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감찰 중단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여기는 깔려 있어요. 근데 몇 줄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아무개의 비위 내용, 유아무개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네. 없다. 이거는 다시 한번 행위에 이걸 보면은 그 조국 전 수석이 의도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도 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돼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직권을 남용을 했다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뒤에 가서는 행위의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행위 자체, 조국 장관이 감찰 중단을 본인의 권능으로 중단시킨 것, 그것이 3인회에서 협의를 거쳤든 아니면 합의를 했든지 간에 거기서 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어쨌든 법치주의를 흔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까 뒤에 보면 얘기하고 뒤에 보면 이제 보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저 봤을 때 그럼 공범이나 아니면 실제로 지시관계가 있었는지를 또 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 부정한 행위가 만약에 개인의 사익을 추구감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은 그것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그렇게 뭐 가운데 지금 제가 벽돌 두 개 사이 시멘트를 바른 거긴 합니다만은 그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아니요, 겁니다. 아니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자, 감찰 여기서 끝내라고 지시를 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툼의 소지는 뭐냐면 네. 그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시한 것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죠. 다시 말해서 감찰 종료 결정이냐, 감찰 중단 결정이냐. 그래서 이게 재량권의 행사냐,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라고는 네. 해석의 문제란 여기서 말이에요. 제가 하나 더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조국 전 수석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재량권 범위 안에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다리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앞부분은 직권 남용이라고 봤는데 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차근히 이게 이제 가셔야 영장실질심사예요.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한데, 또 우리가 관행상 인식상 구속이면은 큰 거, 네. 불구속이면 뭐 작은 거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건 범죄 혐의의 소명이지 범죄의 증명은 아닙니다. 그건 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혐의를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까지는 아니지만은 의심할 만하다는 건 내가 판사로서 영장만 보고 다른 증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혐의를 의심할 만하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네.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좀 본질적인 이야기지만은 짚을 필요가 있죠. 예, 제가 뭐 간단히 지금 이제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앵커가 질문하신 왜 그 검찰에 넘긴 전문과 지금 이 공보용으로 내놓은 부분이 조금 다를까?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검찰에 넘기는 거는 전문가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는 이 의미가 뭔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푸트노트를 다른 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근데 죄질이 불량하단 말이 뭐냐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단 말이 결국 그 말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뭐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다. 첫째 그거고요. 둘째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김종배 앵커 얘기하신 말하자면 앞뒤의 논리가 충돌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말하자면 팩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주된 것이 있고 본이 있고 말이 있는데 뒷부분은 뭐냐면 감경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얘기한 거예요. 주 팩트는 다 인정이 돼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얘기할게요. 간단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수석 비서관과 비서관이 협의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최종 결정은 자기가 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리더십의 어떤 모양새가 있을 수 아니 있지 않을까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예, 결정은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예. 하나만 수석 말씀드리는데 비서관이.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무슨 형의 감경 요인까지 고려해서 여기에 적는다는 게 그게 아니, 지금 난센스. 아니죠. 그건 좀 제가 죄질은 볼 때는 나쁘나 그 죄질은 말씀은 나쁘나 그 해석은 좀 참작할 걷어들이시는 게 만한 이런 사유 때문에 구속 안 한다는 걷어들이시는 게 얘기잖아요. 맞는 것 논리적으로 같고요.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은 직권남용인데 행위의 정도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국 당시 수석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동기와 근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성격은 이미 규정이 됐는데 그거의 성격의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경감인이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충돌하고 있다는 아니, 거예요. 당연히 구속해야 하나 그 죄질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래. 그러나 자 부인도 구속돼 있고 가족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또 개전의 정도 보이고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뭐 한국말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말도 중간인지 해석이 모르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런 것은 있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양쪽의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완벽히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뭐랄까 좀 불친절한 것인지 양쪽을 다 너무 신경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권판사도 고민을 해서 자기가 이 해석도 있고 이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내놓아서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것도 그분의 머릿속에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기각 결정문을 법원에 보낸 원문에는요. 원문과 이제 그다음 기자들한테 언론 배포용으로 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분명히 그건 영장 전담 판사가 다 작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원에 보낸 거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법원에 보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게 없었고 대신에 뭐 헌법상의 어떤 가치인 그 뭐가 있었죠? 법치주의 후퇴, 그다음 국가 기능 행사의 저해라는 어떤 큰 담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근데 그거를 줄여서 죄질이 나쁘다라는 그 부분에 어떻게 죄질이 나쁘다 국민이 들을 때는 이 헌법적인 가치보다도 죄질이 나쁘다는 게 귀에 더 쏙 들어오니까 어떤 게 더 무거운 말입니까? 저는 이 우리 재판에서는요? 논쟁과 별개로요. 죄질이 좋지 않다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 이게 더 무거운 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느껴지죠. 다른 어떤 민정수석이라는 수석 비서관한테는요 죄질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어떤 구성 요소인 운영 원리 중에 아주 큰 가치인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일부 국민의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변호인 측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영장 판사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쓰고 있는 것이 맞고 그걸로 이제 조국 장관이 말하는 법리 다툼이라는 것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굳이 말하자면 변호인 측의 용어도 저는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법리 그 싸우고 있던 법리가 뭐냐면요. 감찰 종료였지 감찰 중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망했다. 이 정도의 지금 어감 차이로 지금 이제 이것이 직무유기냐 아니면 직권남용이냐 이런 걸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국민들이 바라본 시각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줌을 밖으로 당겨 보면은 결국에는 유재수라는 어떤 비위 혐의자 그리고 상당히 명징한 그런 감찰 자료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을 영전하고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의 경제부시장까지 가게 되는 길을 깐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범위라는 건요 최소 직무유기부터 최대 직권남용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감찰 중단이냐 감찰 종료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망했다랑 죽었다를 그 사이 용어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감찰 중단이냐 감찰 종료는 죽었다냐 사망했다냐가 아니라 타살이냐 자연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유는 정확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 그 변호인이 김철준 변호사가 감찰 중단 프레임을 자꾸 제기를 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1, 2, 3, 4 보고를 다 받고 4차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4차에서 그러니까 귀향까지 올라와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어떻게 감찰 중단이냐 다른 요인 때문에 마치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말의 종착점으로 가게 되면요. 감찰 종료했는데 부적절한 처분했다 되면 직무유기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보도에 대해 가지고 검찰 수사 단계 보도보다는 공판 보도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박형준 비서관이 어떻게 말했을 것이고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어떻게 말했을 것이고 물론 큰 덩어리는 비슷하겠죠. 보도된 게. 근데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공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진짜. 예. 지금도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 저희가 자연스럽게